첫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입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기자회견이었지만 왠지 기자들이 배우처럼 각본에 따라 질문한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뉴스타파가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만든 질문지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기자회견의 각본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외신기자클럽은 항의 서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 긴 질문에도 별 막힘없이 답변하며 빠뜨린 답변을 꼼꼼히 챙기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네, 다음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아직 질문에 답을 못 드렸는데 그 급변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마다 박 대통령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미리 질문 내용을 알았고 답변도 준비돼 있었던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기자회견 전에 미리 준비됐던 질문지 원본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작성 주체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질문할 기자와 내용이 4장에 걸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보 문구도 있고 그래요. 뭐라고 읽어야되나요?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돌리면 안 된다. 지금 끌 기자들 편의를 위해서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다른 데로 돌리거나 미리 그러지 말라 그런. 확인 결과 질문할 언론사는 기자회견 하루 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고 순서와 질문 내용은 홍보수석실에서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질문지와 기자회견에서의 실제 질문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12개 질문 모두 대부분 그대로 일치합니다.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일보 정규성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SOC 사업의 축소 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일부 기자는 조사 하나까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된 듯한 질문 역시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원래 YTN과 MBC 기자의 순서가 서로 바뀐 것 외엔 실제 방송과 동일합니다. 특이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정작 질문 내용은 질문지 순서대로였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반도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국정 기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기자는 바뀌어도 대통령이 답변할 내용은 똑같은 셈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간사단에서 홍보수석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게 그것도 저희들 지금 찾고 있거든요. 민정에서요. 네네. 진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청와대는 질문할 언론사 선정에도 일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중동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청와대 의중이었다. 그래서 국민일보 간다고 그랬고 조중동도 자기들끼리 사다리를 샀더니 동화가 됐다. 수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홍보수석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못 들으셨고요? 네, 홍보수석 어쨌든 그런 개입한 사람이 아닙니다. 외신 기자의 경우 기자단의 자체 선정에 맡기지 않고 2개 외신에만 미리 통보해 질문 기회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랑 그 전에 조율이 된 사항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I have to get permission centrally to be quoted or used in any news story by any organization. 다른 외신 기자들은 질문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것도 모른 채 기자회견장에 왔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고사하고 질문자가 미리 정해졌다는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FCC를 통해서 외신 기자클럽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그 신청 받은 바도 없고.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죠. 외신 기자클럽은 지난 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청와대 항의서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사전 각본에 따라 질문 기자와 순서,
내용까지 정해져 있었지만 이정현 홍보수석은 질문할 기자를 즉석에서 지명하는 듯 손을 들라고 했고 청와대 기자들은 충실히 연출에 따랐습니다.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청와대 기자들은 의미를 부여하기에 바빴습니다. 퇴근 후 관저 생활을 묻는 질문에 살짝 웃음기를 내보였습니다. 소통에 힘쓰고 있다면서 국민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해 왔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한 종편은 박 대통령 목소리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유를 나타내는 음성폭의 넓이가 2배 넓어졌습니다. 자신감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음성폭도 박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SNS에서는 11년 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한꺼번에 10여 명의 기자가 손을 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자단이 미리 정한 순서대로 질문할 때도 있었지만 이번 기자회견처럼 토시까지 똑같은 질문지와 연출은 없었습니다. 혹시 앞에서 저 질문을 누가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조마조마해서 기다리면서 질문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웠고 이 역대 정권에서 어떤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가 굉장히 있었고 혹시라도 뭐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한 어떤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은 불쾌한 표정이긴 하지만 조목조목 구체적 근거를 대며 반박하기도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뭐지요? 제가 보니까 계약서에 서류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용인 시장이 민주당 시장입니까? 노무현 측근입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문제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난해 92살의 일기로 숨진 전설의 미 백악관 출입기자 헬렌 토마스. 돌직구 질문을 곤란알리며 10명의 미국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Do you think that the special prosecutor has gone beyond the call and is out to get you? What was your real reason? You have said it wasn't oil, quest for oil. It hasn't been Israel or anything else. What was it? Yeah, I think your premise, and all due respect to your question and to you as a lifelong journalist, is that, I didn't want war.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라는 말을 남긴 헬렌 토마스. 대통령 기자회견을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봤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각본에 충실히 따랐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뉴스타파 정윤신입니다.